했습니다. 이제는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하루 앞두고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종 기념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극한 대결의 정치 상황 속에 화해와 포용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에 이어 극한 호우가 내리는 등 기후위기의 위협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진전은 없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입장 표명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역 정치권은 립서비스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간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두 발언 사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헌을 위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여야 의원 2명씩을 상임대표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까지 구성했지만 지금껏 빈손입니다. 정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라고 깎아내리거나 절차를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다시 한번 원포인트 개헌에 불을 지필 계획입니다. 5.18뿐 아니라 부마항쟁, 60항쟁을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안을 이미 마련한 만큼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킨 뒤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은 약속한 대로 동의를 해줘야죠. 4월 달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붙이면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발언이 호남을 향한 립서비스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정부 여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 부산시 의사회에 이어 광주시 의사회도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 의사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만류에도 이 대표를 119 구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며 전형적인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자 내로남불의 정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 의사회는 이 대표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도 민주당과 이 대표는 다른 응급 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기회까지 박탈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각종 금융 지원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8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들에 대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과 민간주택 월세 지원, 긴급 주거 지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91건의 전세사기 피해를 국토교통부에 접수했고 이 중 127건에 대해 피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내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탄생한 지 100년을 맞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에서는 DJ 정신과 철학을 이어가기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지역민들은 극한의 대결만 있는 정치 상황 속에서 DJ 정신의 깊은 뜻을 되새겼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15대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DJ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극단의 정치적 대립과 포용이 없는 정치 현실 속에서
DJ의 화해와 용서, 평화의 정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따뜻한 용서와 화해, 평화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서 우리가 국민 대통합의 길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다큐 영화 길 위의 김대중은 잔잔하면서도 큰 울림이었습니다. 5.18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등 5번의 죽을 고비를 넘은 DJ의 삶. 하지만 정권을 잡고도 화해와 포용 통합을 선택한 결정은 극한 대립을 보이는 지금 정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를 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분에 대한 업적을 한 반 정도만이라도 100%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좀 배우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DJ의 소장품과 사진을 통해서도 DJ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인적 면모를 볼 수 있는 일상사진과 노벨 평화상 메달 등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은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조금 더만 오래 사셨으면 더 우리나라가 더 민주주의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전남 문화재단에서 마련한 국악공연 인동초의 봄이 내일 무안군 삼양읍 남도 소리 울림터에서 열립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신안 하위도에서 태어난 김대중 대통령은 10대와 20대를 목포에서 지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자양분을 제공한 목포는 언제나 정신적 고향이자 정치적 고향이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상경하기까지 20년 가까이 머물렀던 목포에는 그의 채취와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수군 진영이었던 목포진. 목포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경 속으로 아담한 건물이 시선을 붙잡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어머니 장수금 여사가 운영했던 영신여관 자리입니다. 지금은 소년 김대중 공부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사막도가 마주 보이는 창가에 소년 김대중이 공부했던 다락방. 몇 점의 사진과 유품들이 그 당시의 애틋함을 더합니다. 부모님은 여관업을 하셨고 본인은 여기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공부를 했으며 목포항의 전경을 내려다보면서 본인이 어떤 꿈을 꾸셨다는 그런 그 계기가 됐던 것이고. 섬소년 김대중이 목포로 이사와 4학년으로 편입한 북교초등학교. 2015년에 마련된 학교 역사관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소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년 김대중에게 학교가 어떤 의미였는지 김대중 대통령이 30회 졸업생으로 남긴 어록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섬에서 태어났는데 시골에서 대통령까지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을까? 거기에서 걸어온 발자취를 저희가 함께 찾아보기도 하고. 당시 23살 청년 김대중이 차영애 여사와 신혼집을 차렸던 목원동 구름다리 아랫동네.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로 산뜻하게 단장돼 탐방객들에게 청년 김대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수석 입학한 목상고등학교 교정엔 동상과 인동관이 세워져 있고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내온 영역의 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자료관이 상시 개방돼 그를 추억하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학창 시절과 청년 사업가 시절을 보냈던 김대중 대통령. 화해와 용서의 정치를 이뤄내고 민주화 평화 인권을 상징하는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자취를 곳곳에 남겼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주말 사이 광주와 전남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나주와 담양, 곡성 영하 3도를 비롯해 영하 4도에서 3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또 모레 새벽부터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에 1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리겠고 전남 서해안은 5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린 눈과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일요일 낮 최고 기온이 1도에서 4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져 춥겠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광주 전남 현안과 미래를 살펴보는 KBC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은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 위기를 겪었고 이어 집중호우와 역대급 장마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기후가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와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려든 토사가 학교를 덮치면서 내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집중호우에 불어난 하천에서는 제방이 무너져 긴급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장마 기간 기록적인 폭우에 광주 전남에서 주택 235채와 상가 158동이 파손되거나 침수됐고 농경지 1만 8,73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장마 기간 광주에는 1,102mm가 쏟아졌는데 2022년 대비 5배나 많았고 평년 평균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시간당 강수량 30mm가 넘는 집중호우 일수도 3.61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축사하는데 축대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그럼 걱정이 되는데 또 그때 달아서 또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역대급 장마 직전에는 최악의 가뭄으로 광주 전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과 봄에 극단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 2022년 강수량이 평균 대비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동복댐 저수율이 18%까지 내려가면서 제한급수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광주 전남에 765.5mm의 비가 내려 1973년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광주 전남 기상 가뭄 발생 일수는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된 281.3일로 역대급 가뭄과 장마, 양극단으로 치닫는 기후위기는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자연재난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뭄, 홍수, 폭염에 대한 안심도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위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동참하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근해 안강망 수협 국제수산대표 이재원 씨가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진도군 군내면 녹진마을 주민들이 50만 원, 적십자 봉사회에서 10만 원, 나리마을 주민들이 30만 원, 연산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이창용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진도군 군내면 김철겸 씨가 5만 원, 박정단 씨가 10만 원, 곽기환 씨가 10만 원, 용인마을 경로당에서 5만 원, 진도군청 조은정 씨가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남 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93도를 돌파했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불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훈훈한 기부가 이어지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모금액이 어제 기준으로 98억 3천만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전남도청 직원들이 성금 5,240만 원을 전달했으며 세진항공 부회장도 7,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진보 성향의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진보연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짓밟고 국회와 국민을 농락했다며 쌍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 광주광역시당도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무시한 폭거라며 전체 야권의 총단결을 통해 오는 4월 총선을 검찰 독재 탄핵 총선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을 배경으로 염전노예 사건을 다룬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안경찰서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허위 사실이 담긴 염전노예 관련 동영상 6편을 올린 유튜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특정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광산업 위축 등 실체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허위 사실 유포의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광주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 장애인 사랑복지회는 오늘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이용자 등 장애인 500명에게 떡국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사랑복지회는 2007년에 설립돼 최근 5년간 새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외야수 최영후와 역대 최고령 BFA 단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아는 최영우와 계약 기간 1+1년에 연봉 20억, 옵션 2억 원 등 모두 22억 원의 단연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계약은 올해 옵션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최영우는 지난해 역대 최다 타점, 최다 2루타 기록을 경신하며 불혹의 나이에도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